단장님, 상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요청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자 진료소 안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 김옥분 얼굴이 하얗게 굳었죠. 단장, 그게 참말이요? 가영은 조용히 옥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말해도 믿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며느리로 대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먼저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윤가영이 충청의 작은 마을로 들어선 것은 초봄이었어요.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길가에 매화가 희미하게 피어 있었고 오래된 기와집들에서는 장작 타는 냄새가 은근히 퍼지고 있었죠. 가영은 짐이 든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어요. 그 순간 마루 위에서 두 팔을 꼬고 서 있던 김옥분이 낯깨짓하고 혀를 찼습니다. 이 시간에 오면 어쩌자는 거요? 시집사람 올 적에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 가영은 당황해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어요. 죄송해요. 버스가 조금 늦었어요. 그러자 옥부는 손을 한번 휘저으며 말했죠. 핑계도 가지가지요. 뭐 들어오든가 말든가. 이준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가영의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엄마가 원래 말투가 좀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영 마음속에서는 작은 돌 하나가 얹힌 것처럼 묵직함이 남았어요.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죠.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 하지만 첫날부터 기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부엌에서는 요란한 냄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이 마늘을 빠르게 다지며 투덜거렸어요. 도대체 요새 사람들은 살림을 할 줄을 몰라. 간호조무사라더니 손에 물 묻히는 건 싫은가벼? 가영이 다가가 도와드리겠다고 하자 옥부는 재빨리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됐어. 괜히 건드렸다가 더 이러져. 준태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 좀만 부드럽게 말해요라고 했지만 옥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앉자마자 옥부는 마을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긴 서울이랑 달라. 시어머니 눈치 보는 건 기본이요. 가영이도 내 말 잘 들으면 별 문제 없을 거요. 그 말 속에는 말 안 들으면 문제 생긴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죠. 가영은 젓가락을 들고도 한참 동안 밥을 뜨지 못했어요. 준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힘들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 말엔 아직은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지만 준태는 깊이 묻지 않았어요. 늘 그래왔듯 어중간하게 웃어넘겼죠.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 전부터 옥분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가영아, 물 떠다 줘. 나 허리가 쓸려 죽겠어. 가영은 잠도 덜 깬 채 우물가로 걸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을 감싸며 흘러내렸고 먼 산에서는 푸른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렇게 물동이를 들고 돌아오자 옥부는 다시 말했어요. 진료소 나가는 건 좋은디 집안일은 하고 나가. 시집온 이상 순서가 있는 거요. 예, 최대한 해볼게요. 최대한 말고 제대로. 가영은 속으로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하루하루가 시험 같았죠. 마을 진료소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벗겨진 채 들어오면 가영은 따뜻한 말투로 아이를 달랬어요. 조금만 참아봐요. 금방 깨끗해질 거예요. 어른들은 서울서 왔다더니 손이 야무지네라며 칭찬했죠.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저 집 시어머니 성질을 어찌 견디나라는 걱정 섞인 시선이 따라붙었어요. 어느 날 진료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길가 밭에서 일을 하던 옥분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죠. 시집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나돌아다니고 집에부터 살림부터 배워야지. 옆에 있던 어르신이 당황해 가영을 바라보며 말렸어요. 옥분아, 그러다 며느리 도망가면 어쩌냐. 그러자 옥분은 콧웃음을 쳤어요. 도망갈 때가 있어야 가지. 그 말이 가영 마음을 날카롭게 베었어요.
하지만 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순간 더 깊은 상처가 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고개만 숙이고 집으로 향했죠. 준태가 마당에서 농기계 부품을 닦다가 가영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챘어요. 엄마 또 뭐라 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오늘 좀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할게요. 준태의 말은 따뜻했지만 해결책이 되기엔 너무 약했어요. 밤이 깊을수록 가영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마을은 조용했지만 그 정막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긴장이 늘 숨어 있었죠. 가영은 창문을 열어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닭이 갑자기 울어댔어요. 새벽이 오기 전에 짧은 흔들림 같은 소리였죠. 가영은 그 울림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이 마을에서의 삶이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죠. 아침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들판에서 멀리 물끄러미 바라보던 윤가영은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진료소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옥분의 눈초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 기류를 감지한 듯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가영을 대했죠. 어느 날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는데 옥분이 다가와 말했어요. 가영아, 며느리가 집안일이 먼저요. 진료소는 핑계지 뭐. 가영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오늘 아이들 예방접종이 있어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러자 옥분은 비웃듯 말했죠. 그러게 왜 시집을 왔어? 혼자 살면서 마음대로 다니지 그랬어. 그날 진료소에는 갑자기 고열로 실려온 아이가 있었어요. 가영은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처치를 도왔고 아이의 어머니는 두 손을 잡고 연신 고마워했죠. 가영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긴장이 가득 차올랐어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옥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또 이제 오는겨? 가영이 조심스레 설명하려 했지만 옥분은 말을 끊었어요. 말이 많어. 며느리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지. 그 순간 준태가 헛기침을 하며 나섰어요. 엄마, 오늘은 진료소가 좀 바빴대요. 내가 뭘 안다고 나대. 며느리 버릇은 시어머니가 잡는 거요. 준태가 더 말하려다 멈춰버렸어요. 언제나 그랬듯 아들의 목소리는 옥분 앞에서 힘을 잃었죠. 저녁이 지나고 어둠이 깔릴 무렵 가영이 작은 전등불 아래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옥분이 갑자기 등을 툭 치며 말했어요. 내일은 새벽부터 밤 매는 거 도와. 응? 며느리가 집안일도 모르고 살림도 모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겨. 가영은 속으로 깊은 숨을 삼켰어요. 예, 알겠어요. 대답이 왜 그리 흐리멍덩여. 사람이 분명해야지. 그 말투 속에는 눌러온 한숨과 불만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가영에게는 상처로 와 닿았죠. 다음 날 아픈 노인을 돌보고 늦게 귀가한 가영은 마당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옥분이 마루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고 주변에는 동네 어르신 몇 명이 모여 있었죠. 모두가 가영을 향해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영아, 이리 와보게. 옥분이 부르는 소리는 억눌린 화로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왜긴 왜요? 시집와서는 집안을 먼저 챙겨야지. 너는 남의 집 아이나 돌보는 게 더 중요해? 어르신 한 분이 말렸어요. 옥분아, 오늘은 그냥. 그러자 옥분은 갑자기 물동이를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이왕 늦은 김에 정신이라도 차리게 해야지. 순간적인 물살이 차갑게 가영의 어깨와 얼굴을 덮쳤어요. 얼음 같은 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고 찬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주변에서 작은 비명과 숨죽인 소리가 동시에 터졌어요. 가영은 너무 놀라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몸은 떨리고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등이 차가운 물에 젖어 하얗게 떨렸어요.
하지만 옥부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말했죠. 며느리라면 알아야지. 집안일을 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걸. 그 순간 준태가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내가 잘못한 게 뭐요? 며느리가 이 집에서 제멋대로 설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준태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말했다요. 사람한테 물을 끼얹다니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가영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저 더는 못하겠어요. 옥분이 비웃듯 말했죠. 그래, 나가든지 말든지. 누가 붙잡기나 해. 주변은 숨막히도록 조용했어요. 바람마저 멎은 듯했고 가영의 눈앞에서는 모든 게 선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은 단단해졌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저 나가겠습니다. 한 문장.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앞으로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윤가영은 물에 젖은 옷이 마르기도 전에 집을 나왔어요.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옥분의 투덜거림이 점점 멀어질수록 가슴속에서는 서늘한 결심이 차오르고 있었죠. 진료소로 향하는 길 위에서 바람은 몹시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 건 자신을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누구도 나서서 옥분을 말리진 않았죠. 그 침묵이야말로 가영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었어요. 가영은 손을 움켜쥐며 속으로 말했어요. 여기서 더는 못 버틴다. 진료소 문을 열자 소장 박 원장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어요. 가영 씨, 이게 뭐여? 어째 이렇게 젖었어? 가영은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있었어요 라고만 말했죠. 괜찮을 리가 있나? 옷부터 갈아입어. 박 원장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가영은 짧게 고개를 저었어요. 금방 끝날 일이라서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큰 결정을 향해 문이 열리고 있었죠. 점심 무렵 가영은 진료소 뒤편에서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에 오래 저장되어 있던 번호 하나를 꾹 누르자 해외에서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어요. 드디어 연결된 목소리. 본부 상황실입니다. 가영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가영입니다. 긴급 중단 요청합니다. 지금 바로요? 모든 라인에 적용합니까? 예. 지역 지원 전부 멈춰주세요. 제가 승인 전까지는 어떤 이동도 안 됩니다. 상대 직원은 짧은 침묵 끝에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 순간 가영의 속에는 얼어붙은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어요. 누구도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대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그러나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몇 시간 후 마을 이장은 급히 진료소로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몰아쉬며 박 원장에게 말했죠. 원장님, 큰일이요. 군부대에서 오던 지원차가 되돌아갔다요. 보건소에서 약품이 중단됐다고 난리요. 박 원장은 당황해 무슨 소린가? 이유라도 물어보셨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 하더라고. 위에서 갑자기 다 끊어버렸다는겨. 그 말을 들은 가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자신이 내린 결정의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드러나고 있었죠. 이장은 가영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영 씨 혹시 들은 거 있어요? 저요? 아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의 표정은 의심을 품은 듯 미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평소 조용한 가영이지만 어디선가 설명하기 힘든 분위기를 풍기는 걸 몇 번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군부대에서 진료소로 연락이 왔어요. 지원 일정 전면 취소됐습니다. 상부 결정입니다. 박 원장은 당황해 전화를 붙잡고 따졌죠. 아니, 왜 갑자기 일어나? 무슨 문제라도.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단 하나였죠. 지시를 받은 그대로입니다. 본부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박 원장이 전화를 끊자마자
진료소 안은 순식간에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어요. 몇몇 직원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렸죠. 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이 햇빛에 번들거리며 떨어지고 있었죠. 떨어지는 잎처럼 이 마을도 곧 흔들리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집에서는 준태와 옥분이 가영 실종이라도 난 듯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가영 씨 나간 거 보이잖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며느리 하나 못 다루냐고 사람들이 다 뭐라 하겠어. 준태는 답답한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죠. 그러다 문득 외쳤어요. 가영 씨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옥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어요. 간호조무사가 뭐 숨길 게 있다고 그러냐. 그러나 준태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느껴온 작은 의문이 다시 피어올랐어요. 가영의 침착함, 남다른 시선, 낯선 사람들과의 통화에서 드러나는 단호함. 엄마, 진짜 뭔가 이상해요. 허튼 소리 말고 며느리나 데리고 와. 하지만 이미 마을과 군부대, 보건소, 그리고 진료소까지 혼란의 물결이 퍼지기 시작한 뒤였어요. 가영은 진료소 뒤편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는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야. 윤가영이 진료소에서 퇴근하려던 저녁, 낯선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마을 입구로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사이로 중년 남성이 다급히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박 원장이 깜짝 놀라 뛰어나가며 말했어요. 아니, 본부 부단장님이 여기엔 어떻게? 부단장은 숨도 고르지 않은 채 물었어요. 윤가영 단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당장 보고 받아야 합니다. 그 말에 진료소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얼어붙었어요. 가영이 단장? 말도 안 된다며 웅성거렸죠. 박 원장은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가영을 돌아봤어요. 가영 씨 진짜요? 가영은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필요한 때가 오기 전까지 밝힐 수 없었어요. 부단장은 깊은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단장님, 지원 중단 조치 이후 각 지역에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상부에서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영은 단호하게 말했죠. 지역 지원은 재승인 전까지 한 건도 재개하지 마세요. 오늘 일로 상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직원들은 충격과 경외가 뒤섞인 표정으로 가영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던 작은 진료소 직원이 알고 보니 해외 의료단의 최고 책임자였다니 믿기 어려웠죠. 그 시각 마을회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군부대 지원이 갑자기 끊겼다는 소식에 이장과 면장이 서로 탁자를 치며 다투고 있었죠.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원인을 모른다고? 나도 모른다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는데 어떡혀? 그때 누군가 뛰어와 소리쳤어요. 그 정장 입은 사람들이 진료소 쪽으로 갔다유. 가영 씨 찾는 것 같던디. 이장은 그 말에 표정이 굳었어요. 가영 씨를? 왜? 하지만 그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진료소 앞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상황을 훔쳐보며 수군거렸죠. 가영 씨가 단장이라나 뭐라나. 아이고야, 저 조용한 사람이 그런 큰 사람이었나? 그럼 우리 마을 지원 중단난 것도 혹시? 수군거림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가영에게 했던 말들, 특히 옥분이 공개적으로 퍼부은 모욕들이 모두 현실처럼 떠올랐죠. 마침 옥분도 그곳으로 걸어오다가 광경을 보고 멈춰섰어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가영에게 깍듯이 고개 숙이며 보고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단장님, 상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요청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화상 연결 준비하세요. 옥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숨이 턱 막힌 듯 말도 나오지 않았죠. 단장이 뭐요? 그러나 현실은 분명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물을 끼얹으며 어디서 굴러온 며느리냐고 외치던 그 여자가 사실은
군병원에서 내려오는 의약품조차 그녀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장은 냅다 진료소로 뛰어들어와 가영에게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요. 아이고, 가영 씨 아니, 단장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지원만 다시 열어주면 금같이 모시겠슈. 면장도 덩달아 허리를 굽히며 말했어요. 진짜 잘못했슈. 마을 살리려면 단장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진료소는 순식간에 사과 행렬로 가득 찼고 모두가 가영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순간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가영아 아니, 가영 단장 그게 참말이여? 너가 그런 사람이라고 왜 말을 안 했어? 가영은 조용히 옥분을 바라봤어요. 말해도 믿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로 대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먼저니까요. 그 말은 옥분의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은 가영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린 거죠. 순간 진료소 안은 먹먹한 정적에 잠겼어요. 가영은 천천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저도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몸을 떨었어요. 마을은 그날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김옥부는 진료소 앞에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옥분이 큰일 났다라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저 며느리한테 괜히 잘못 보였다고 속삭였죠. 옥분 귀에는 모든 소리가 칼처럼 박혔어요. 방금 전까지 가영에게 고개를 조아리던 이장과 면장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그 모습이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옥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요? 그러나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이제 마을의 화살은 옥분에게 향하고 있었죠. 마을회관에서는 벌써부터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옥분이가 예전에 진 빚 때문에 큰일이 났었다더라. 아들이 다 갚아줬는데도 입 싹 닦았대요. 가영 씨가 알고 있었다더라.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이야기들이 눈덩이처럼 굴러내려오고 있었어요. 옥부는 담장 너머로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을 떨었어요. 그것들이 왜 이제 와서 떠들어 하지만 정작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뿌린 말과 행동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집에 돌아온 준태는 거칠게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빛은 지친 듯 흔들리고 있었죠. 엄마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어요? 옥부는 턱이 굳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그냥 며느리 교육 좀 시키려 한 것뿐이요. 교육? 그게 교육이에요? 준태 목소리는 크게 떨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행동한 바람에 마을 전체가 뒤집혔다고요. 그리고 가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옥부는 놀라며 물었어요. 너도 나 탓을 한단 말이요? 엄마가 한 일이잖아요. 책임져야죠. 그 말에 옥부는 무너지는 듯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나는 그냥 무서웠어. 며느리가 잘난 것도 싫고 나보다 더 빛날까봐 겁났어. 하지만 진짜 위기는 곧 닥쳤어요. 갑자기 옥분이 가슴을 부여잡고 미끄러지듯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엄마, 준태가 흔들었지만 반응이 미약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칠었어요. 급히 구급차가 도착해 옥분을 군병원으로 후송하려 했지만 그때 간호사가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의료단에서 내려온 지원 중단이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장비 사용 승인이 필요해요. 준태는 멍한 눈으로 물었어요. 그 승인을 누가?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윤가영 단장님입니다. 순간 준태는 모든 것이 지독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아내, 아내를 헤아리지 못한 어머니,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무너져버린 관계. 그는 곧장 진료소로 달려갔어요. 가영이 회의 준비를 하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숨이 턱 막혔어요. 가영 씨 엄마가 쓰러졌어요. 지금 군병원에 있는데 장비 승인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고 있어요. 가영의 손이 멈칫 떨렸지만 표정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승인을 요청하러 온 건가요? 준태는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미안해요. 이제야 당신이 얼마나 버텨왔는지 알겠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고 나도 잘못했어요. 가영은 준태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연민과 혼란이 뒤엉켜 있었죠. 준태가 다시 말했어요. 제발 엄마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번만. 그 말은 부탁이라기보다 절규였어요. 가영은 한참 동안 조용히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당신들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다른 생명은 지켜야 해요. 승인하겠습니다. 준태의 눈에 눈물이 번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하지만 가영은 조용히 덧붙였어요. 대신 이제부터 저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어요. 군병원으로부터 승인 요청이 다시 접수되었다는 알림이 울린 순간 윤가영은 한동안 손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창밖에서는 해가 기울어 붉은 빛이 진료소 벽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고 그 빛 사이로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죠. 그 조용한 흔들림이 가영 마음속 갈등처럼 보여서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옥분이 그동안 해온 말과 행동이 파도처럼 떠오르며 가슴을 저릿하게 눌렀죠. 하지만 동시에 의료단을 맡게 된 날 선서했던 문장이 떠올랐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다. 그 문장이 가영의 결정을 조금씩 밀어올리고 있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 사이로 보인 얼굴은 준태였어요. 얼굴은 밤새 울었던 사람처럼 지쳐 있었고 손끝은 떨림을 숨기지 못했죠. 가영 씨 엄마 상태가 불안정하대요. 장비 준비는 해놨는데 승인 없이는 못 쓴대요. 가영은 의자를 천천히 밀며 일어났어요. 여기로 올 줄 알았어요. 준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 믿을 만한 남편이 못 됐어요. 엄마가 그러는 거 알면서도 제대로 막지 못했고 당신이 얼마나 참아왔는지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가영은 준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건가요? 준태는 무너지듯 말했죠. 내가 바보였어요. 딴 사람 눈치만 보다가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못 지켰어요. 제발 이번만 엄마 살릴 수 있게 해줘요. 그 절박한 눈빛은 가영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분명 상처는 깊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는 성정도 아니었어요. 가영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승인하겠어요. 하지만 그건 옥분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여서가 아니라 제 직무가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준태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고마워요. 내가 꼭 갚을게요. 그러나 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갚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모든 걸 다시 생각할 거예요. 예전처럼 상냥하게만 있지 않을 거고 참고 버티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준태에게는 경고이자 기회였어요. 알아요. 그래도 옆에 있을 수 있게 노력할게요. 승인 서류를 처리하고 나자 의료단 상황실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단장님, 군병원 장비 가동 시작했습니다. 예후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가영은 짧게 대답했어요. 계속 모니터링 해주세요.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창가에 기대자 마음속에서는 뜨겁고 차가운 감정이 뒤섞여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여기까지 와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켜온 것인지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며칠 뒤 병원에서 옥분이 의식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준태는 진료소 앞으로 뛰어와 숨을 몰아쉬며 말했죠. 가영 씨 엄마가 당신 보자고 해요. 가영은 잠시 고민했어요. 아직 마음의 거리가 정리되지 않았고 분노도 다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망치듯 외면하는 것도 자신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볼게요. 군병원 병실로 들어서자 옥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눈가에는 세월의 깊은 골이 더 또렷해져 있었고 숨소리는 힘겨웠죠. 옥부는 가영을 보더니
얼굴이 구겨지며 눈물을 찔끔 흘렸어요. 가영아, 나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가영은 침대 옆에 서 있었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동안 쏟아진 모욕과 상처가 손목을 세게 붙잡는 듯 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미안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옥부는 입술을 떨었어요. 둘 다요. 근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너한테 그럴 이유 없었는데. 그 말은 비틀어져 있었지만 옥분이 처음으로 드러낸 본심이었어요. 가영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만 너무 아팠어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나도 아팠어. 근데 그걸 며느리한테 풀면 안 되는 건데 나도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 그 순간 가영의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어요.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닫힌 문이 살짝 열린 듯한 느낌이었죠. 어머니, 이제부터는 서로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옥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 노력해 볼게. 진짜로. 병실을 나서는 순간 가영은 느꼈어요.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가영이 아니라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허세나 목소리에 눌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마을과 준태, 옥분 모두에게 커다란 파도를 일으키게 되리라는 것을. 군병원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마을은 조용한 듯하지만 미묘하게 뒤틀린 공기로 가득했어요. 가영이 걸어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멈추거나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는 너무 과하게 웃으며 친근한 척했어요. 모든 태도는 과거의 미움을 덮으려는 급한 몸짓처럼 보였죠. 가영은 그 시선들을 담담히 지나쳤어요.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지나간 뒤 남은 고요처럼 복잡한 감정들이 부유하고 있었지만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마을회관에서 가영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해 왔어요. 회관문을 열자 이장, 면장, 몇몇 어르신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이장이 벌떡 일어나 맞으며 말했어요. 단장님, 이렇게 귀한 분을 우리가 몰라 뵈었슈. 마을을 위해 조언 좀 해주십시오. 가영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단장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마을의 며느리로 왔어요. 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싶어요. 면장이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예. 근데 말이요. 요 앞도랑 확장 공사랑 진료소 지원이 다 끊기면 마을이 위험해져서. 가영은 그제야 왜 자신을 불렀는지 깨달았어요. 사과가 아니라 부탁. 그 오래된 패턴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죠. 지원은 다시 재개될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가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을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밀어내는 방식부터 고쳐야 해요. 약한 사람에게 짐 떠넘기는 일도 소문으로 사람을 묶는 일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어떤 지원도 제 역할을 못해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는지 떠올렸기 때문이죠. 그때 회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준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왔어요. 가영 씨, 큰일 났어요. 엄마가 다시 상태가 나빠졌다는데 당신을 찾고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가영에게 쏠렸지만 가영은 놀라움보다 묘한 침착함이 먼저 떠올랐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요. 준태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혹시 이번에도 승인 필요하면. 가영은 그 말을 끊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옥분 어머니가 저를 찾으셨다는 게 중요하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옥분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가영이 다가가자 옥분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흐린 눈동자에 가영의 얼굴이 비쳤고 옥분은 손을 떨며 내밀었어요. 가영아, 할 말이 있어. 가영은 조용히 손을 잡아줬어요. 어머니, 힘들면 말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이 말은 꼭 해야 돼. 내 잘못을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너한테 말해야 돼. 옥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요. 나는 내가 무서웠어. 잘난 것도 조용한 것도 나보다 더 큰 세상 본 것도 다 무서웠어. 그래서 괜히 더 못되게 굴었어. 그 고백은 한 사람의 자존심이 완전히 내려놓은 진짜 참회였어요. 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어머니가 미웠어요. 하지만 이해 못할 건 없어요. 진짜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겠죠. 바로 그때 병실 문 너머에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웅성거렸어요. 가영 단장님 오셨다며? 옥분이한테 뭐라 한 거 아뇨? 혼란스러운 기류 속에서 한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옥분아, 이제 며느리한테 잘 좀 해라. 단장님이 너만 미워하면 마을이 또 휘청여.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옥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봐라, 또 이렇다. 내가 미움받는 건 괜찮은디 얘한테 기대서 사는 건 싫다. 그 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늦게서야 찾아온 양심의 몸부림이었어요. 가영이 나직하게 말했다요. 어머니, 누구도 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할 때예요. 그 순간 준태가 앞으로 나섰어요. 엄마, 그리고 여러분. 가영 씨는 단장이기 전에 제 아내예요. 누가 뭐래도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가영 씨 상처 준 건 저도 같이 책임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 겁니다. 절대 누가 가영 씨를 함부로 대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회관에서 느꼈던 책임 회피의 기류가 산산이 깨졌어요. 마침내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도 바꿀게. 이제 진짜로. 그날 세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엉켜있던 매듭이 울면서 느슨해졌어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풀릴 수 있다는 희미한 확신이 처음으로 자리 잡은 순간이었죠. 군병원 사건이 지나고 한 달이 흐르자 마을은 조용하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어요. 회관 앞 테이블에는 새 진료소 확장 도면이 펼쳐져 있었고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서로 눈치만 보며 말도 제대로 못 꺼냈을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히 마을을 오가며 상담을 돕고 있는 가영의 모습이 있었어요. 가영은 단장을 앞세우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 태도는 부탁이라기보다 신뢰에 가까웠죠. 진료소 공사 현장에 서 있던 이장은 가영을 보자 머쓱하게 웃었어요. 단장님, 아니 가영 씨. 여기 저 도면 좀 봐주실라오? 이쪽 동선은 노인네들이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요. 가영은 도면을 들여다보며 차분히 말했어요. 여기 난간 추가하고 햇빛막이 설치하면 괜찮겠어요. 어르신들 피부도 약하시니까요. 이장은 바로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마을 같네. 그때 저 멀리에서 옥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뒤로 몸은 많이 쇠약해졌지만 표정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죠. 가영아. 그 한마디가 예전처럼 날선 호통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부름으로 들렸어요. 가영이 다가가자 옥부는 작게 웃었어요. 나 오늘 보건소 교육 신청했어. 혈압 관리하는 법이랑 식단 배우는 거. 좋은 선택이세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너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세상 탓만 하고 살았을 거요. 가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바뀌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 말을 들은 옥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꾹 참고 웃었죠. 나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그때 회관에서 준태가 뛰어나오며 손을 흔들었어요. 가영 씨, 잠깐만 이리 와봐요. 가영이 가까이 가자 준태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당신한테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상자를 열자 새 진료 차량용 명찰이 들어 있었어요. 윤가영 마을 의료협력 책임자.
가영은 놀라며 준태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단장이지만 이 마을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시작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가영은 미소를 지으며 명찰을 손끝으로 쓸었어요. 고마워요. 이 마을이 이만큼 변한 건 당신 덕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나 이제야 제대로 배우는 중이에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둘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오래 눌려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온기가 있었어요. 며칠 뒤 새 진료소 개소식이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복이나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모여 있었고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어요. 가영이 단상 앞에 서자 모두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마을의 며느리로 왔고 이제는 이곳을 지키고 싶은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밀어내는 대신 도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진료소는 그 시작이에요. 박수 소리가 잔잔하게 일어나더니 곧 크게 번졌어요. 그 안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섞여 있었죠. 행사가 끝난 뒤 가영은 조용히 마을길을 걸었어요. 봄바람이 살짝 불어 매화향이 가볍게 스쳤어요. 그 향 속에서 가영은 느꼈어요. 이곳을 떠나지 않기로 했던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상처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지금 이 마을은 처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고 있었어요. 석양이 노랗게 들판을 물들이자 옥분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와 말했어요. 가영아, 저녁에 뭐 해줄까? 내 좋아하는 된장찌개라도. 가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래, 그러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은 마을에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가영 자신에게도 깊이 스며드는 선언 같았어요.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 무너졌던 관계는 아주 천천히 따뜻하게 복원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 속에서 마을은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어요.